뭔가가 진짜로 운기가 변하고 있다. 아니면 또 운기가 뭔가가 진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조금은 주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마무리까지를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또 2025년 을사년 또 하반기에 우리 53세가 되신 소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그래도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53세 소띠분들 다 떠올리시면 어떤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실까요? 근데 올해 53세 소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상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올해 하반기에 진짜 조금은 조심을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약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한번 조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띠분들 일단 이분들 개별적인 좀 성향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책임감과 끈기의 아이콘. 이분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우직함을 나만의 그 속으로 조금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소띠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기도 해. 그리고 남을 조금은 생각을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많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지키기보다는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 때문에 내 거를 놓치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을 수 있으실 것 같아. 그럼 내가 오히려 좀 배려를 했다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나한테 좀 손해를 좀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게 남한테 좋은 아이콘.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똥이 아닌 남의 똥에 약간은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내 거를 지켜놓고 그리고 내 거를 지켜놔야 남도 배려를 하고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지. 내 거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내 거가 없는 상황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연결이 돼서 움직인다면 내 거를 많이 지키지를 못하고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남을 생각하는 거는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먼저 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생각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들은 오히려 좀 내가 베풀었다가 좀 인간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한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좀 인간의 좀 덕이 없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겠네요. 엄청 많지. 왜냐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보여지지 않게 어떤 이유를 조금은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가 있냐면 같이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지를 않고 그 생각한 부분을 조금은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투자를 하거나 뭐를 했을 때는 수익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까먹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를 좀 많이 범할 수가 있고 희한하게도 남은 내 거를 건지는데 나는 못 건지는 형국이 조금은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여 사람들이 뭔가 이거를 같이 해보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진짜 차분히를 한번 3번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스타트를 하더라도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 시점에서 나하고 그게 맞는지도 그 타이밍과 그 문제 자체가 나하고 맞는지도 한 번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그렇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다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이 나이까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이유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을까요? 2007년에서 2009년 또 안 그러면 2015년에서 2017년 정도에는 약간의 사업 실패라든지 아니면 가정 문제 아니면 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의 압박이 조금은 다가오면서 양쪽에서 무너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치였던 그때 맞아.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내가 진짜 죽을 뻔했지라는 그런 뭔가의 그런 기억이 조금은 남으면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 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장점이라고 한다면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 노력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노력이라는 것도 사람은 운과 그 타이밍이 맞아줘야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꺾어지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들은 참 많아. 근데 이 사람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소띠들은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배려심도 많고 사람을 되게 잘 아우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나한테 독이냐 나한테 독이 아니고 귀인이냐 이거를 조금은 걸러치기를 하면서 아울러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너무 많은 것을 베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장점 잘 살리는 게 되게 또 중요한 분들인 거네요, 당연하지.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중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새로운 운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분들 좀 어떻게 좀 하반기를 나아가는 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올해 73년생, 53살의 그 하반기의 운세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잘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시는 부분인데요. 음력으로 한 7월 정도에 들었으면 약간 나도 모르게 누가 나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되게 예민한 시기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감정은 어디에서부터가 폭발이 되냐? 바깥일이 조금은 피곤해서 내가 집을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면 뭔가가 쉼이고 안식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의 쉼과 이 안식처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 뭔지 모르게 부딪혀지는 그리고 자꾸 뭔가가 파이어 하듯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뭔가 안전성이 조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는 서로가 내 남편이 예를 들어 73년생이야 아니면 내 와이프가 73년생이야 이럴 때는 이거를 조금은 참고를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왜냐면 안이 편해야 나가서도 편한 거거든. 네. 근데 안이 편치가 않으면 나가서도 깨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력으로 7, 8월 달에는 이 부분을 조금은 조심을 해주셔야지 되실 것 같고요. 8월에서 11월에는 약간의 금전이 오는 핵심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전이 핵심적으로 오는 그 구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되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금전이 들어오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식당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직원을 뽑았단 말이야. 근데 직원을 뽑았는데 갑자기 이게 급상승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그 들어온 직원과 내가 잘 맞고 궁합 자체가 그리고 돈을 물어다주는 직원일 수도 있어. 제비새끼 마냥. 근데 그 시점에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 자체가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케미는 되게 잘 맞는데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거든.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뭔가가 직원을 뽑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이력서를 받아두시면 이 직원이 맞는지 저 직원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판단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진짜 그 판단이 정말로 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한 번쯤은 물어보고 가시는 게 되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12월 자체에서는 소비 지출이 좀 많은 핵심적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후회할 선택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뭔가 핵심적인 구간에서 8월에서 11월 달에 금전이 갑자기 좀 벌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막 뭔가 확장을 해볼까? 아니면 뭔가 이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못 써서 안달이 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는 그 안달병이 나더라도 그 금전은 내 돈이 아니다 하고 그냥 묻어둬야지 그 금전을 폭발적으로 지출을 했다가는 그냥 그거는 나가는 금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반기에 정말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운기가 확확 바뀔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 것 같네요. 정말. 진짜로.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개별적으로 점사를 보게 된다면은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은지도 점사가 나오나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 운의 방향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기업
기존의 업종을 조금은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사람을 줄이고 시스템을 정비를 하면서 인구수는 조금은 줄이지만 뭔가가 일적인 부분을 확장을 시켜서 그 시스템의 정리를 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한테 조금 정리가 되고 이득이 되는 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PPL을 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냐에 따라서 뭔가가 내 운기도 정말로 달라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주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고 귀인이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악인이 귀인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공동 투자를 하거나 내가 투자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랑 나랑 정말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런 케미를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벌려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먼저 조금은 물어보고 맞다라고 한다면 진짜 과감하게 던져보고 앞으로 전진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또 하반기에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마지막 이분들 힘내시라고 희망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는 키우는 것보다는 다듬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정리정돈을 조금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8월에서 9월 시점에는 집중 고객들이 조금은 다가오는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오래 알던 그런 사람에게서 약간은 뭔가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조금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뭔가가 진짜로 운기가 변하고 있다. 아니면 또 운기가 뭔가가 진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조금은 주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마무리까지를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운세라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나 오기는 하지만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사주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이 시점에서는 나는 어느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준비된 자만이 내 운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타이밍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길라잡이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꼭 한 번쯤은 물어보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